자, 우리 저번 시간까지 자, 메소포타미아 봤고, 그치? 그 다음에 이집트 확인했죠? 자, 이집트까지 확인했고, 그 다음에 우리 뭐 중간에 껴있었던 헤브라이, 그 다음에 페니키아 이런 친구들 봤죠? 자, 우리 이번에는 다음에 큰 강이 있는 지역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큰 강이면 좋겠는데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자, 어디로 갈 건지 잠깐 사진을 먼저 보고 우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큰 강으로 가는 줄 알죠? 왜 큰 강으로 간다고? 큰 강에 있어야 뭐가 생기니까? 문명이 생기니까. 우리 지금 문명의 발생에 대해서 확인해보고 있잖아요. 자, 그럼 지도 사진으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엔 여기로 갈 겁니다. 자, 우리 인더스 강이라고 써있는 거 보여? 자, 여러분 이 인더스 강이 바로 지금 여기 지도에 나와 있는 파키스탄 요 땅 근처에 있거든요. 자, 요거를 하면서 이제 요 근처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건데요. 이 파키스탄도, 인도도, 방글라데시도, 여기 스리랑카까지 모두 예전에 하나의 인도의 땅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요 문명을 인도 문명이라고 부르면서 요 내용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요 인더스 강 근처의 지역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확인해야 되는 게, 요 인더스 강 요쪽 북쪽에 가면요, 여기 녹색으로 지금 칠해져 있는데 보여? 여기 네팔이라고 써있는 요 동네, 이 지구에서 가장 높은 산들이 아주 많은 산맥이 여기 있거든요. 혹시 들어봤나 모르겠네. 요 근처가 히말라야라고 하는 산맥이 있는 동네입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산맥이니까 대충 한번 산의 사진을 보고 갈까요? 자, 여러분 히말라야 산맥은 이 말 그대로 산이 진짜 많습니다. 사실 이 사진은 워낙 높은 산의 꼭대기를 찍은 거라서 얼어 있긴 한데, 산이면 꼭 많은 게 있죠. 뭐가 많아? 바로 나무가 많잖아, 그치? 자, 여러분 나무가 많다는 거는 이 식물이 잘 자란다 이런 뜻과도 같죠, 그쵸? 자, 식물이 잘 자란다는 얘기니까 이 아무래도 히말라야 산맥은 뭔가 식물을 기르고 키우기 굉장히 좋은 땅이 많겠구나, 흙이 많겠구나 라고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볼까요? 자, 여러분 식물이 잘 자라는 흙이니까 농사가 잘 된다는 뜻이겠지, 그치? 자, 그래서 요 농사가 잘 되는 흙을 인더스 강이 곳곳에다 끌고 와가지고 뿌려주고 있으니 아무래도 인더스 강 근처는 농사가 잘 되겠구나 라는 거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어요. 자, 거기다가 인더스 강은 굉장히 넓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걸로만 봐서는, 이 사진만 봐서는 인더스 강이 얼마나 넓고 뭐 깊고 이런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인더스 강이 얼마나 넓고 깊으냐면 이 강이 얼마나 큰지 강에 돌고래가 살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더스 강 돌고래거든요. 여러분 한강에 돌고래 사는 거 봤어? 저도 못 봤어요, 그죠? 한강에 돌고래 안 살지, 그치?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강이 그만큼 크기가 크질 않고 좀 작으니까 그런 건데, 인더스 강은 워낙에 깊고 길고 막 넓고 이래가지고 강에 돌고래가 살 정도로 굉장히 크다라는 거 하나 확인해 주십시다. 그러니까 물이 많겠죠. 물이 많으니까 요 근처에서 농사도 당연히 쉽고 잘 지을 수 있겠지, 그치? 자, 여러분 하나 더 강 때문에 생기는 이 주변 지역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 있잖아요. 강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강 주변의 동네도 강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여러분 강 주변에 이렇게 흙들 있잖아요. 그렇죠? 흙이 강이 워낙에 넓다 보니까 조금만 강이 넘치기만 해도 이 흙들이 다 어떻게 되겠어? 다 진흙이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요 근처에 진흙이 굉장히 많겠구나라고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서 농사 지어야 되니까 요 근처에다가 집 짓고 살고 해야겠지, 그치? 자, 집을 짓고 살아야 되는데, 자, 근처에 흙이 다 진흙이라 그랬잖아요, 그쵸? 그럼 진흙으로 집을 지으려면 어떻게 집을 지어야 되는지 한번 예측해 봅시다. 여러분 놀이터에서 두꺼비 집 짓는 것처럼 진흙으로 다 짓게 되면 바로 어떻게 됐어? 다 무너지지,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 진흙으로 지으면 안 돼요. 알지? 우리 이제 집 튼튼하게 짓기로 했잖아, 그쵸?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자, 진흙을 가지고서 딱딱한 집을 만들 수 있는 재료, 뭘 만들 수 있을까? 여러분 요거 상상해 볼 수 있겠지, 그치? 뭐야? 바로 뭐야? 요거잖아, 요거, 그쵸? 여러분 이 진흙을 딱딱하게 굳힌 다음에 이거 어떻게 하는 거죠? 이 불에 굽는 거지, 그치? 자, 그래가지고 벽돌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요 근처에 이 도시들을 보면요, 여러분 문명이니까 도시가 있겠죠, 그쵸? 바로 요렇게 생긴 도시들이 많습니다. 이거 봐봐, 뭘로 만들었어? 이거 여러분 이거 다 벽돌로 만들었지, 그치? 자, 여러분 이런 인더스 강 근처의 도시들, 모헨조다로, 하라파 이런 이름을 가진 도시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사실 우리가 얘네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싶은데 이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얘네들도 문명이니까 문자를 만들어 썼겠죠, 그쵸? 자, 문자를 만들어 썼을 건데 안타깝게도 얘네들의 문자가 해석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뭘 좋아했는지 뭘 싫어했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자, 이걸 잘 알아야 뭐 현재를 좋아했는지 과거를 좋아했는지 뭘 무서워했는지 뭘 좋아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이걸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우리는 그냥 이런 문명이 있었고 굉장히 반듯하게 잘 지어진 도시를 만들어 썼고 그 도시 이름이 뭐 하라파 모헨조다로고 뭐 요 정도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우리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치? 여러 개 공부 안 해도 되니까. 자, 그래서 사실 이 인더스 강 근처에 있는 애들이 어떻게 점점 쇠퇴하게 되었는지도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어쨌든 쇠퇴하다가 나중에 이 근처에 이란이라고 하는 동네에 살았던 아리아족에게 침입을 받아가지고 쇠퇴하게 되었다라는 것만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란을 영어로 쓰면 이렇게 쓰거든요. 아리아를 영어로 쓰면 이렇게 씁니다. 뭔가 비슷하지,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그쵸? 얘네가 바로 옆에 있는 인더스 여기 근처로 이제 와서 살게 됐다는 거지, 그치? 여러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란 이쪽은요, 물론 농사가 안 되는 데는 아니지만 이 굉장히 높은 고원이라고 부르는 지대입니다, 알겠죠? 자, 이런 지대에 살다가 인더스 강 근처에 와서 농사 잘 되는 데 와서 살고 싶었던 거지, 그치? 자, 그런데 이 외부 부족이 쳐들어오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이쯤부터는 기록이 남아있거든요. 자, 여러분, 원래 인더스에는요, 약간 피부가 조금은 어두운 색깔을 가진 이런 인더스 지역의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아리아인들이 인더스로 대거 몰려 내려오면서 자기들이 가진 힘으로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자기들의 여기 아리아 사람들이 주도권을 잡게 됐습니다. 이쪽 아리아 사람들 약간 생긴 게 다르게 생겼죠. 얘네들이 주도권을 잡게 됐는데요. 여러분, 아무리 얘들이 주도권을 잡았다 하더라도 원래 기존에 살던 사람들을 죄다 몰아내는 거는 사실 불가능에 가까워요. 이 땅을 전부 다 가지고 싶지만 얘들이 안 나간다고 버티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힘이 세다 그래도 이 사람들 다 죽여버릴 수도 없는 거고, 그렇지? 그래서 아리아인들은 이 좋은 땅을 내가 다 가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내가 다 가질 수 없다면 이 원주민들이 나대지는 못하게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원주민이 나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원주민들보다 우리가 훨씬 잘났다, 이거는 신이 증명했다, 이런 소리를 하고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원주민들이 훨씬 잘났고 원주민들보다 내가 훨씬 잘났다라는 거를 신이 증명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신이 증명했다는 거는 태어났을 때부터 정해졌다라는 이야기와도 같죠, 그쵸? 자, 태어났을 때부터 정해졌다. 자, 즉 우리 아리아인들은 잘났고 너희 원래 여기 살던 애들은 좀 못났어 라고 하는 그런 걸 증명하기 위해서 신분제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퍼뜨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즉, 태어났을 때부터 신분이 정해져 있고 너희들은 못 살고 우린 잘 살아야 돼,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자, 요 신분제도가 바로 카스트제라고 부르는 신분제도 되겠습니다. 자, 당연히 아리아인들이 이 반 잘라서 이 위쪽에 지배층 자리를 차지했고요. 이 브라만과 크샤트리아는 이 아리아 애들이 가져가던 자리입니다. 알겠죠? 특히 그 위에서도 브라만에 있던 애들은 이 자기들이 신을 섬기는 신관 역할을 하면서 그 신을 믿는 종교도 함께 퍼뜨렸는데요. 자, 이 브라만 계층이 믿는 종교니까 어떤 종교일지 대충 예상해 볼 수 있겠지. 여러분, 이 세상을 이끄는 굉장히 다양한 요소가 있잖아요. 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착함도 있고, 그치? 요런 게 있어야 이 세상이 잘 돌아가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또 이 세상을 만들었을 것이다, 창조했을 거다 라고 생각하는 요런 것들을 관리하는 신들이 있다라고 브라만이 주장을 하게 됐고요. 자, 그래서 이 신들을 믿는 종교를 퍼뜨린 겁니다. 우리 좀 더 자세하게 볼게요, 이 신들에 대해서. 얘네들이 믿는 신은 세상을 창조했던 브라만이라고 하는 신, 그 다음에 나쁜 것을 물리치고 착한 걸 관리하는 비슈누라고 하는 신, 그 다음에 못된 놈들이 있으면 힘을 써서 없애야겠죠, 시바라고 하는 신. 여러분, 이 신 이름 다 몰라도 됩니다, 알겠죠? 그냥 이런 신이 있다는 거 알겠지? 이런 신들이 이제 야, 전생에 원래 여기 살던 원주민들, 니네가 뭔가 못된 짓을 했으니까 너네는 여기서 죄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태어난 거다. 자, 그러니까 너네도 착하게 살면은 나중에 좋은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이 브라만 오빠가 줬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아리아인들이 전생에 죄를 지은 원주민들을 지배하는 거는 너무 당연하다, 그런
가르침을 주는 종교 브라만교가 이때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카스트 제도 역시 이 브라만교에서는 너무 당연한 거야. 왜? 니네가 차별받는 이유가 뭐 때문인 거야? 너네 전생에 나쁜 짓 했으니까 그런 거라는 거죠. 그쵸? 무슨 말인지 언더스탠드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이 시바, 브라만, 비슈누 같은 신들은 여러분이 착하게 사는지 아닌지를 감시하기 위해서 이 신의 모습으로 오면 여러분이 놀라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주 볼 수 있는 동물의 모습으로 내려온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동물이 바로 여기 나온 소 같은 동물이었습니다. 이 소가 신이 소의 모습으로 등장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 들어봤죠? 인도 사람들은 그래서 소 함부로 먹지 않는다 그랬지, 그치? 그 이외에 뱀 같은 동물도 있잖아요. 사실 우리는 뱀 좀 무서워하잖아, 그죠? 근데 인도 사람들은 이 뱀이 바로 신의 모습, 신이 인류 세계에 내려온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뱀을 굉장히 좋아하게 여겼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신들 시바 신이니 비슈누니 브라만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이 좋은 삶을 살고 있는 건지를 홍보하기 위해서 책도 만들어서 쓰곤 했었습니다. 자, 그 책이 바로 베다라고 부르는 책입니다. 알겠죠? 여러 신을 찬양하는 책인 베다가 만들어져서 그들의 문화를 계속 전파하려 하였다라는 거 하나 우리 확인해 두시고요. 자, 인도 문명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우리 요 다음 문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학습지 정리해야겠죠? 자, 학습지 보면서 빈칸 한번 채워볼게요. 자, 여러분 보겠습니다. 자, 인도 문명의 지리적인 위치. 자, 일단 인더스강 근처에서 생겨났다는 거 하나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라파, 모헨조다로 요 도시들은요 계획 도시입니다. 벽돌을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꼼꼼하게 잘 짜져 있는 계획 도시고요. 이 문자를 사용하곤 했다라는 거 하나 확인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아리아인들이 그런데 이동해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아리아인들은 이 중앙아시아 지역, 지금의 이란 쪽에 살고 있었던 걸로 알려지는 사람들이고요. 자, 이들은 원주민들을 차별하기 위해서 신분제를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카스트제라고 하는 신분제였죠. 이 카스트제에서 가장 잘 나가는 계급은 바로 신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브라만이라고 부르는 계급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 브라만이라고 하는 계급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야, 너네 전생에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태어난 거야 라고 주장하는 종교가 함께 신분제와 퍼지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브라만교였다. 그치? 자, 그리고 브라만교의 여러 신을 찬양하는 경전이라는 거는 종교에서 열심히 읽어야 되는 책을 말합니다. 베다라고 하는 경전이 퍼지게 되었다는 거 하나 확인하시고 우리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디로 갈 거냐? 우리 바로 옆에 있는 동네 중국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중국은 이 북쪽에 저번에 우리가 잠깐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강 하나 얘기했었죠, 여러분 얘기하면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황허강, 그 다음에 요 아래가 양쯔강이라고도 부르죠. 창장강, 요런 강이 있습니다. 알겠죠? 어마어마하게 긴 강들입니다. 이 어마어마하게 긴 강이 무려 2개나 있으니까 아무래도 굉장히 많은 도시, 마을, 도시 이런 것들이 생겨났겠죠. 그쵸? 자, 이런 도시들을 적당히 집어먹고 통합하면서 라고 하는 나라가 성장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문제는 증거가 없어요. 여러분, 역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증거라 그랬잖아요. 그치? 이 한은요, 문제가 뭐냐면 문자 기록은 남아있는데 그게 없어. 뭐가 없을까? 유적이 제대로 된 게 남아있는 게 없어요. 이 중국에서는 진짜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유물 유적으로 증명이 된 게 없어가지고 아직 하나라는 믿을랑 말랑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알겠죠? 여러분 말씀드렸죠? 문자 기록은 왜곡될 수 있으니까 꼭 제대로 된 증거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지, 그치? 자, 정식으로 세워진 나라로 우리가 그래서 본격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 정식으로 세워진 나라를 보려면 요 황허를 조금 더 자세하게 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중국이라는 동네가 강이 워낙에 많아가지고 당시에 농사짓고 살기 좋았던 건 사실인데 이 문제는 이 강의 상태입니다. 강이 너무 크고 길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이 강의 물살이
너무 세고 험악하다는 거야. 우리 저번에 이 사진 한번 보여드렸죠? 이게 바로 중국의 황허강 사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에서 이 대장이 돼가지고 나라를 잘 이끌고 가려면요, 이 홍수를 막기 위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 홍수를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자, 하나라, 전설과 같은 하나라 이후에 상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웠던 탕왕은 이 황하를 잘 관리를 해가지고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강가 근처는 진흙이 많아가지고 뚝을 쌓는 공사가 굉장히 힘들다 그랬죠, 그쵸?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긴 거야. 왜? 탕왕이 공사하러 가자고 하는 날에는 항상 날씨가 좋은 거야. 항상 비가 안 오고 날씨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공사하기가 아주 쉬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본 거야. 어떻게 너는 그렇게 비가 안 오고 날씨 좋은 날을 골라가지고 공사를 하러 가자고 할 수가 있어? 하고 물어보니까 이때 이야기한 게 탕왕이 나는 하늘이랑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런 소리를 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무슨 개 같은 소리야? 여러분 생각할 수 있지만 이 탕왕은요, 하늘이랑 직접 이야기하는 방법을 자기가 개발을 해냈습니다. 바로 점을 치는 거였습니다. 점. 이게 무슨 소리야? 하늘에 점을 쳐서 물어보는 거야. 내일 비 오니 안 오니? 이걸 어떻게 점을 치지? 여러분 한번 저랑 같이 확인해 볼게요. 자, 상나라 왕이 점을 치는 방법 확인해 볼게요. 자, 상나라 왕은요, 일단 점을 칠 때 거북이를 하나 잡습니다. 알겠죠? 거북이를 하나 잡아가지고 얘 배딱지를 팍 하고 찢어냅니다. 알겠죠? 배딱지를 빡 하고 찢어낸 다음에 이 배딱지에다가 알고 싶은 내용을 씁니다. 여기 여러분 써 있는 거 보여요? 여기 써 있는 거 보이지, 그치? 여기다가 내용을 쓴 다음에 이거를 하늘에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늘에 어떻게 물어보죠? 자, 메소포타미아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지구라트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올라가서 물어봤지, 그치? 자, 그런데 얘네들은 조금 더 머리를 씁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바로 어떻게 하는가? 이거를 태우는 겁니다. 바로. 미안해, 자막을 너무 많이 깔렸죠? 이걸 태우는 거야. 태우면 어떻게 돼? 이게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뭐가?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잖아, 그치?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니까 하늘에서 내 얘기를 들어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알지? 그러고 그 하늘에서 응답은 어떻게 해주느냐? 바로 여러분 여기 보여? 여기 막 동그라미. 여러분 원래 이 축축했던 거북이가 이 불로 이제 지져가지고 건조해지면 갈라지겠죠? 근데 이 갈라지는 거를 누가 응답해 준 거라고 이야기한 거야. 신이 응답해 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자, 그리고 이 신의 응답, 사실 이거 읽기 어렵죠, 그쵸? 이거를 누구만 읽을 수 있다고? 이거 나만 읽을 수 있다고. 내가 누군데? 왕이요, 왕. 그러니까 왕만 읽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신이랑 소통이 가능한 사람들이니까 너네 무조건 누구 말 들어야 되는 거야? 내 말 들어야지, 그치?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상나라의 정치는요, 이 왕이 신의 권리를 대신해가지고 정치를 하는 그런 정치였다라고 우리가 보통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요, 우리는 상나라의 정치를 정치 종교가 하나가 된 사회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왕이 정치인이면서 동시에 신과 대화하는 종교인인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상나라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언더스탠드 되겠죠, 그렇죠? 자, 사실 이 얘기도요, 너무 거짓말 같은 얘기들인 거야. 그래서 후세 사람들이 아무도 안 믿었어요. 아무도 안 믿었는데 실제로 상나라 사람들이 살았던 수도 은허가 발굴이 되면서 이게 사실이었던 걸로 알려지게 됐습니다. 거기다가 이 은허에서 갑골문이 진짜 발견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점을 치고 정치를 했던 게 사실이구나라는 걸 모두가 알게 됐다는 거지, 그치? 이 갑골문은요, 사람들이 처음에 되게 신기하고 딱딱하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전부 다 갈아서 한약으로 다 먹어버렸대. 그래서 지금 많이 안 나와 있어요. 덕분에 공부할 양이 줄어들었으니까 좀 나은 거지, 그치? 자, 여러분, 이 갑골문에 쓰여있는 글자들에 대해서 조금 더 탐구해 볼게요. 자, 요런 글자가 써있거든요. 자, 이런 글자가 써있는데 이 글자 뭐랑 비슷해? 요거랑 비슷하지, 그치? 여러분, 이 갑골문은요, 나중에 한자의 원형이 되는 그런 문자다라는 거 하나 확인해 두고 우리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행복했던 상나라도 시간이 가면서 점점 망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앞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이 나라가 망하는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왕이 이 마탱이가 가가지고 술, 여자, 특히 여자에 너무 푹 빠진 경우가 문제가 많이 됩니다. 알겠죠? 자, 상나라 주왕은요, 신이 나서 벌어들인 세금을 다 수쳐먹고 이쁜 누나들이랑 노는데 정신이 팔리게 됐습니다. 특히 이때 이 주왕의 애인이었던 달기, 얘가 문제인 거야. 왜 문제냐면 얘는 엄청 섹시한 걸로 유명했었는데 성격이 더럽고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아주 나쁜 소문이 많았습니다.
자, 거기 근데 주왕은 지금 여자한테 너무 많이 빠진 거야. 자기가 갖고 있는 거 갖고 이 달기 누나한테 뭐든지 다 해주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주왕은 이 주왕이 있잖아. 이 술에 미친 애인을 위해서 아예 수도 근처에다가 이 술로 연못을 이게 다 술로 돼 있는 연못입니다. 했죠. 거기다가 이 술 안주인 고기를 나무에다 막 주렁주렁 달아 놓습니다. 했죠. 그리고 여기에는 뭐만 어떻게 가야 되냐면 이 누드로 들어가야 됩니다. 온몸 옷을 하나도 안 입고 들어가서 술을 처먹고 고기를 먹고 그 다음에 온갖 음란한 행위를 여기서 막 한 거지. 그치? 누구 돈으로 한 거야? 다 세금으로 한 거야. 세금으로. 그러니까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겠니? 엉망으로 굴러가겠죠. 자, 여러분, 이 왕이 하라는 점은 안 치고 더티하게 놀고 있으니까 당연히 신하들이 난리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신하들이 찾아와가지고 달기랑 그만 놀고 일 좀 해라 하고 잔소리를 실컷 하곤 했었는데요. 이 달기는 이 자기와 왕의 사이를 방해하고, 나 지금 너무 행복한데 이 사이를 방해하는 신하들이 당연히 마음에 안 들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얘네들을 괴롭힐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 당시에 희창이라고 부르는 사람인데요. 이 희창한테 고기 한 상자를 보내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 고기 선물이 좀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 고기가 뭐였냐면 잔소리를 한 이 희창의 아들을 죽여가지고 그 죽인 아들을 가지고서 이 고기 덩이를 만들어서 보낸 거였다는 거죠. 너무 잔인하고 정말 쓰레기 같은 짓이죠, 여러분. 자, 근데 이 달기가 이 왕의 이름으로 보냈으니까 이 거절하면 왕의 호의를 거절하는 게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 신하 희창 씨가 이 눈물을 흘리면서 복수를 다짐하면서 이 고기를 먹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말 나쁜 쓰레기 같은 짓이지, 그치? 결국 희창은 이때부터 친구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복수를 준비하게 되고요. 이 많은 희창 그 가족, 친척, 친구들이 이제 몰려와가지고 연합을 해서 결국 상나라를 멸망시킴으로써 새로운 나라, 상나라가 멸망하고 새로운 나라인 주나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자, 조금 더 추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망한 나라의 왕이잖아요. 그쵸? 상나라 왕. 상나라 왕이었지. 그치? 망한 나라의 왕이자 나라를 말아먹을 뻔 하다 보니까 이 상나라 사람들이 이제 갈 데가 없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뭐라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치? 아무리 이제 망한 나라 왕이라도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주나라 사람들은 당연히 망한 나라 왕이라고 상나라 사람을 안 써주는 거야. 이 안 써주니까 이 상나라 사람들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당시에 아무도 안 한 거. 왜? 이거 여러분 장사를 굉장히 무시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중국에는. 왜? 자기가 직접 농사 안 짓고 다른 사람들이 농사 지은 거를 그냥 적당히 그냥 막 지들이 막 훔치듯이 해가지고 처먹는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안 하는 장사를 상나라 사람들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때부터 장사하는 사람들은 상나라 사람들이다라고 해서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 뭐라고 부르는 줄 알아? 뭐라고 불러? 상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이때부터 등장했던 말입니다. 요거 하나 확인하시고 우리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시에 이 상나라 왕을 해치우고 이제 주라는 새로운 나라가 등장하긴 했는데 이 문제가 있어요. 지금까지의 상나라 왕은 뭐 아무리 마탱이가 같다 하더라도 하늘의 신과 대화할 수 있는 굉장한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됐죠. 그래서 세력이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아까 얘기했던 막 술 연못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돈도 많고 권력도 셌으니까 가능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주나라를 세운 희창, 이제 나중에 무왕이라고 부를 건데, 이 사람이 혼자서 얘를 쓰러뜨리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 여러분 기억나요? 아까 얘기했잖아. 상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친구들을 죄다 불러 모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결과 친구들과 함께 상나라를 해치우는 게 가능해졌다라고 정리를 했었는데요. 자, 문제가 있어. 자, 우리 여러분 이제 친구라고 얘기했는데 보통 친척이나 가족들이 많습니다. 있죠? 친척이나 가족, 동료라고 할게요, 우리. 이 동료들이 내가 주나라를 세우는데 많은 도움을 줬단 말이야. 그쵸? 여러분,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엔 갚아야지, 그치? 여러분, 세상에 공짜 없다라고 이야기 했잖아요. 그쵸? 근데 뭐야, 갚을 때는요, 이 사람들이 받고 싶은 걸로 갚아야 돼요. 내가 주고 싶은 걸로 주는 건 아무 의미 없지, 그치? 도와줘서 고마워하고 돈을 주는 거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아무래도 한 나라를 뒤집어 엎어버려서 새 나라를 세울 정도의 사람들이면 돈은 이미 많은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돈은 필요가 없어? 그럼 얘네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뭐냐면 바로 왕이 있다 하더라도 야, 내가 너 도와줄 정도로 힘이 세잖아. 그러니까 너 중요한 일 아니면 나한테 신경 쓰지 말고 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줘. 나에게 어마어마한 권력을 좀 줘. 하는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이 주나라 왕은 당시에 친구들의 도움이 없었으면 내가 왕이 될 수 없었으니까 결국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왕은 자기가 살고 있는 수도 근처에서만 진짜 왕 행세를 할 수 있게 됐고요. 도와줬던 친척들, 뭐 가족들 이런 사람들은요, 이 자기 땅을 하나하나씩 다 받아가지고 거기서 정말 왕처럼 살았습니다. 했죠? 얘네가 왕인 거야, 이제 거기서는. 물론 실제 왕은 얘야. 실제 왕은 얘인데 자기 땅에서는 얘가 왕이랑 크게 차이가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권력을 휘둘렀다는 거죠. 자, 이렇게 왕을 크게 도와가지고 자기 동네에서 땅을 받고 왕처럼 행세했던 이 사람들을 우리가 제후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왕이 제후들에게 땅을 쪼개서 나누어주고 마음대로 통치할 수 있게 해준 이 제도를 우리가 봉건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좀 화면이 겹쳤네. 봉건제라고 부르는 이 제도에 대해서 오늘 꼭 알고 우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이번에도 주나라 왕이 여자에 빠졌습니다. 자, 이번에는 누구한테 빠졌냐면은 이 달기보다 좀 나은데요. 포사라고 하는 여자한테 빠졌습니다. 자, 근데 이 포사의 문제점이 뭐였냐? 항상 얼굴을 찡그리고 다니는 거야. 너무 즐거운 일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이 왕의 소원은 이 포사가 웃으면 진짜 예쁠 것 같아서 포사가 웃는 게 이 왕의 꿈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왕이 어떻게 하면 포사를 웃게 할 수 있을까? 막 고민을 하면서 돌아다니는데 놀라운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자, 무슨 일이 생겼느냐? 자, 궁궐에 이 못이 튀어나온 데 있었는데, 못이 튀어나온 데가 있는 거야. 거기에 이 옷이 걸려가지고 옷이 찢어졌겠죠. 그쵸? 이렇게 푹 찢어지는 소리를 듣고서, 포사가, 우와, 이 소리 너무 좋다. 나 이 소리 너무 쾌감이야. 나 이 소리 진짜 개 좋아. 이러면서 엄청 폭소하는 걸 본 거야. 왕이 신이 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한 거야? 온 동네의 비단을 다 가지고 온 거야, 이제. 왕이, 이거다 해가지고 온 동네의 비단을 다 갖고 와서 죄다 찢어버렸습니다. 죄다 찢어버린 거야. 그치? 여러분, 이 비단이라는 게 진짜 비싸거든요. 이 비단은 이 일반 사람들이요, 거의 뭐 한 몇 년을 한 10년 가까이 일해야 이거 살 수 있을까 말까 한 건데, 이거를 나라 세금으로 죄다 갖고 와가지고 다 날려버린 거야. 여러분, 다 날려버렸으니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겠니? 나라가 망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더 문제는 뭐야? 포사가 이 소리에 질려버린 거야, 이제. 이제 비단 찢는 소리 재미없어 하고 질려버리고 다시 이제 얼굴 맨날 망가뜨리고 산 겁니다. 그쵸? 자, 그런데 이 타이밍에 이번에는 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옛날에 여러분 혹시 소식을 정할 때, 지금은 전화가 있고 뭐도 있고 하지만 이때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는 중요한 일이 있으면 봉화라는 걸 올렸습니다. 들어봤죠, 여러분? 근데 무슨 일이 터졌느냐? 이 봉화에 실수로 불이 들어온 사건이 터진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걸 본 제후들이 왕한테 문제 있나 보다 싶어가지고 왕을 구하러 이 출동을 했단 말이지. 그치?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왕 도와주러 왔어요 하고 돌아왔는데 사실은 이게 실수였던 거지. 그치? 이 실수였던 거를 알게 되자 빡치죠. 그쵸? 어떻게 해? 근데 집에 가야지 뭐. 그래가지고 아이씨 이거 빡치네 하고 이제 제후들이 돌아가는 거를 보고 포사가 막 웃고 난리 난 거야, 이제. 우와, 쟤네 진짜 바보 아니야? 저런 것도 확인 안 하면서 다녀? 이러면서 막 엄청 폭소하는 모습을 보고서 왕이, 바로 이게 우리 자기의 웃음 포인트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가지고, 이때부터 어떻게 하는 거야? 맨날 불을 올리는 거야, 맨날. 아이씨, 여러분, 이게 안 없어지네요. 맨날 불을 올리니까, 여러분, 이거랑 관련된 이야기 알죠? 양치기 소년 알지? 양치기 소년, 그치? 양치기 소년 이야기처럼, 결국 나중에는 제후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지 않으니 이번에는 진짜로 위험한 애들이 쳐들어온 거야. 그리고 유목부족이라 그래가지고 말을 타고 다니는 애들이 있거든요. 말을 타고 다니니까 아무래도 기동력이 빠르겠지, 그치? 얘네들이 쳐들어온 거야. 이때마다 원래 왕은 권력이 작으니까 제후들이 도와주러 와야 되는데 양치기 소년 같은 짓 하다가 결국 안 도와주러 온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나라가 엉망진창이 된 거죠. 결국 주나라 유황은요, 수도에서 쫓겨나가지고, 원래 수도가 호경이라고 하는 동네였는데요, 여기서 쫓겨나서 동쪽으로 수도를 옮겨가게 됐습니다. 자, 나급이라고 부르는 동쪽으로 옮겨가게 됐는데요, 자, 왕이 여자에 빠져가지고 제대로 전쟁도 못하고 쫓겨났다. 제후들이 이거 보고 뭐라 생각하겠어요? 야, 왕 별거 아니다. 우리 진짜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하겠죠. 그쵸? 자, 그러면서 중국이 점점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어떻게 변화했는가는 우리 다음 시간에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학습지 정리할까요? 자, 보겠습니다. 자, 중국은요, 기원전 8천년경쯤에 황허, 창장강, 여러분 양쯔강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여기 근처에 처음에 문명이 생겨났고요. 상나라 같은 경우에는 갑골문을 사용하면서 점을 쳐가지고 정치를 했다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갑골문은 나중에 한자의 기원이 되었다. 여기 이게 안 나오네. 미안해. 한자죠, 한자.
한자의 기원이 되었다 정리하고요. 자, 그 다음에 기원전 11세기경에 상나라가 무너지고 주나라가 건국됐고요. 주나라라면 여러분이 꼭 생각해야 되는 게 효율적 통치. 결국 왕이 혼자서 그 넓은 영토를 다 다스릴 수가 없는 거야. 그치? 왜? 왕이 그만큼 힘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생긴 제도 봉건제 있었고요. 수도 주변만 왕이 통치하고 주변 지역은 제후들이 나누어서 통치하였습니다. 자, 그러나 결국 나중에 유목부족의 침입으로 나급으로 수도를 옮기면서 왕권은 더욱더 약해지게 되는데요. 자, 어떻게 되었을지 기대하시면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